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분들도 오른다 내린다 이건 쓸모가 있다 없다 논쟁 중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감히 그런 분들의 의견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는 못하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그 말이 많더라고요. 이거 회색 코끼리. 그러니까 야, 너 회색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회색 코끼리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암호화폐 생각하지 마 또는 암호화폐가 어떨까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일종의 투자 상품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값이 오르냐 이제 떨어지냐는 그 다음 문제로 보고 일단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금, 뭐 은 이런 어떤 실물이 있는 어떤 안전 자산처럼 암호화폐도 뭔가 투자재로서 그렇게 이제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투자 상품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어떤 그런 흐름은 있겠지만 이거는 앞으로 전혀 쓸모 없어질 거야 라고 하는 건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뭐 전재산을 들여서 투자하세요 또는 이거는 앞으로 이거 가치가 없어질 겁니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값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는 뒤로 두고 우선은 암호화폐 자체는 어떤 투자 상품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계속 이어질 거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혹 좀 다른 어떤 미디어에서는 네. 뭐 지적 사기, 뭐 허상, 네. 뭐 도박, 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뭐 포모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자산 격차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2030 세대들이 막 정신없이 뛰어들고 있다.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중화시켜가지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이렇습니다. 암호화폐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은 암호화폐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가치 자체가 없다면은 그렇게 의논이라거나 뭐 어떤 주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겠죠. 예.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라고 하면은 의견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NFT 있잖아요. 네. 이게 뭐 비트 하나에 뭐 얼마다라고 하는 식이니까 그것도 NFT 생각하지 마라고 이미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봤을 때는 암호화폐라든가 NFT라든가 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어떤 투자 기법을 찾아서 이제 뭐 열광하는 거에서 이제 떠나서 나중에 이제 대세가 되지 않을까 어떤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1992년에 저의 영원한 우상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데뷔 무대를 몇 번을 유튜브를 통해서 돌려봤었는데요. 네. 그때 그 근엄한 심사위원분들이 저도 봤어요. 예. 정말 새롭고 좋습니다. 이건 청소년들에게 문화 대통령이 되실 겁니다라고 예상한 건 없었어요. 뭐 새롭네요. 근데 가사가 좀 완성도가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지금 가상화폐, 암호화폐, 뭐 NFT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지금은 그러니까 이 기득권 또는 그러니까 이 연로하신 분들 좀 이렇게 중후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저게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게 과연 저게 쓸모가 있는 거야? 저 교환의 기능이 제대로 있는 거야?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고도 화폐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야라고 분명히 의심을 많이 하시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그 축으로 이제 자리 잡을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요. 빵 터지는 어느 순간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서서 주식에서 메타버스를 한번 언급해 주셨잖아요. 앞으로. 네, 맞습니다. 거기에 또 NFT랑 또 이런 암호화폐가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도 사실 주식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앞으로 성장세가 유지될 거다라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종목들은 얘네 알고 보니까 형편없었네. 상장 폐지. 이 회사 주식은 거래하지 마세요가 되잖아요. 암호화폐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떤 신문사는 회원 가입 구독 이렇게 신청하면은 암호화폐 하나씩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경제신문도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재산적인 가치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것도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합니다만 그 잡주라고 불리는 거, 심지어는 개잡주라고 불리는 것들 암호화폐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데들은 이제 피하시는 게 낫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알고 우리나라에서도 알고 있는 암호화폐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화폐들이라면은 특별히 어떤 거래 위험성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갑자기 이거를 50원짜리인데 이거 100원에 상장할 거고 거래는 1,000원에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좀 혹하는 것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암호화폐도 이렇게 자산으로 좀 인식이 된다고 하면 네. 이렇게 사 모아가는 네. 관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주식처럼 이제 사 모으는 거, 예,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예, 저는 그 암호화폐가 그러니까 그 기능이라든가 어떤 그 가치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투자의 한 축으로 이제 계속 성장해 오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자, 암호화폐 사실 무조건 돈 벌어요가 아니에요. 투자 상품으로서 이제 기능을 할 겁니다라고 이제 봅니다. 사실 금도 값이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암호화폐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없어지진 않을 거고 계속 이제 있을 거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와, 전현님 이렇게 해서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까지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훑어주시고 너무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요. 네, 네. 자, 보험도 있고요, 연말정산도 네. 있고요. 쫙 이렇게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때 일종의 입문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막 이 재테크의 주식의 부동산의 엄청난 비밀을 알려줄게가 아니고요. 자, 이러이러한 상품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은행에 대해서도 예금 이자 계산하고 뭐 하는 것들까지 다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재테크에 있어서 굳이 지금 하지 않더라도 기초적인 지식을 좀 알고 싶다 또는 내가 좀 요걸 해보는데 일단 입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거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재벌 2세들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그러니까 이 직장인분들도 어떤 걸로 시작하실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 심오한 진리, 뭐 투자 원칙 까지는 아니라 좀 입문 또는 기초적인 어떤 교양 차원에서 아니면 말 그대로 이 퇴근길 5분 돈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집필한 월급쟁이 재테크 상시사전 좀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개정이 되면서 나오고 40만 구독자분들이 또 보고요. 이런 게 다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고등학교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공통 수학하고 수투 이런 게 있잖아요. 약간 수학의 정석, 공통 수학의 정석, 수학의 정석 그 느낌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입문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더 디테일하게 각 분야의 또 전문 도서들이 있으면 연결해서 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나타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년 전에 나온 소나타 자동차랑 지금 그 새로 출시되는 소나타 자동차랑 이름은 같습니다. 조금씩 변해 오는 거잖아요. 디자인 바꿨다가 뭐 엔진 바꿨다가 그 월급쟁이 재테크 상시사전도 처음에 출간될 때 2008년에 그 처음에 나왔던 내용에서 계속 그러니까 세금이 변하는 거, 연말정산이 변하는 거 계속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 책이지만 그 내용은 계속 그 현실을 반영해서 그 바꿔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속 읽는 분들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되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신뢰를 좀 얻게 되는 게 매년 그렇게 보시고 그걸 업데이트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업데이트할 때 그 당시의 시장 상황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 뭐 부동산 시장 또 암호화폐 새로 들어오면 또 그런 거 다 보셨을 거고 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또 뭐 연금제도도 변하는 것도 계속 보셔야 맞습니다. 그런 걸 수록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역사적인 기록에서 그걸 관찰하시면서 썼다는 거. 이 월급쟁이 재테크 상시사전 초판 보면은 연 6%도 안 되는 은행 예금 이자를 얻으려고 그 고생을 하느냐라는 문구가 있어요. 연 6%. 어마어마한. 그때는 그 정리식 펀드의 열풍이 불어서 펀드 뭐 연 30%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시대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 점점 그 재테크 환경에 따라서 그런 상품의 안내라든가 그 경제 상황이라든가 그렇게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계속 변하지 않는 거는 기본 원칙이 안 변하고 우리나라 그 재테크 상황이 또 변하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는 건가요? 큰 틀이?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우리나라 그 재테크 대한민국 재테크 환경이라고 해서 뭐 높아지는 거, 낮아지는 거, 길어지는 거, 짧아지는 거 고저장단이란 네 글자를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들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높아지는 거, 물가 오르는 건
우리의 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대신 직장 생활은 짧아지고 그런 것들이 이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고 그렇다면은 이걸 봤을 때 10년 후에는 과연 은행 금리가 지금의 뭐 2%, 3%대에서 갑자기 15%, 20%로 올 거냐? 상상하기 힘듭니다. 물가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5%, 10%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수명이 짧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틀은 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자랑을 하자면은 그 당시 재테크 책에서 아무도 다루지 않았던 연말정산 요까지 있으니까요. 보통 연말정산은 제가 그러니까 직원일 때, 그 사원, 대리, 나부랭일 때, 그 부서에서 그 회계팀 사원이 이렇게 뭐뭐뭐 준비하세요 하면 서둘러 허겁지겁 그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다행이다. 하지만 그 다음에 3월에는 자, 우영표 사원님 뭐 더 내셔야겠네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기본 프로세스 이런 것도 잘 이제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 뭐 관리하는 거, 뭐 세금 맡기는 거,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꼼꼼하게 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질문들에서 좀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좀 뭐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딱 하나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궁서체로 좀 각 잡고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2022년 1월 4일에 제 블로그에 누가 그 안부 메시지로 그렇게 남겨놓은 게 있었습니다. 무슨 투자 연구소 소장이라고 해서 확정 수익을 지급할 테니까 자기를 믿고 투자하라고 우용표 소장 그러니까 제 사진을 다 넣고 우용표 제 이력을 다 넣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시고 또 그거에 그러니까 이 저자라는 거를 믿고 이렇게 연락하셨던 분들이 수많은 스팸 메일과 스팸 메시지로 이렇게 고통을 받으신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영표 씨가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입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사건 접수가 어렵다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자, 만약에 혹시라도 오픈 카톡이나 무슨 사이트에서 자, 우영표 저자, 우영표 소장 우영표 대표가 뭐 확정 수익률을 얘기 들어보니까 50만 원 넣으면 650만 원 준다고 하는 12시간 만에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 수익률 지급한다는 거는 자, 그거는 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진도 똑같고 경력도 저의 경력이지만 그건 제가 아니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확정 수익률 지급한다, 뭐 투자 교실을 연다, 저는 특별히 제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에 대해서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거나 뭐 투자 교실을 어떻게 해서 뭐 돈을 내라고 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이 책 읽어주시는 것만으로 또는 앞으로 제가 나도 그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조금 더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업데이트 해드릴까라고 하는 제 개인 채널은 만들 수가 있겠지만 뭐 저한테 돈을 넣으세요. 뭐 돈 뭐 벌게 해드립니다. 이런 식의 접근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사이트를 접하시게 되거나 홍보 문자 접하시게 되면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저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만큼 유명하시고 베스트셀러 저자시니까. 네. 그게 억울해요. 뭐가 억울하냐면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면은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했었을 텐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접해본 사람만 이런 저자가 있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내가 그때 만약에 이전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내 얼굴이 어떻고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사람들이 알아서 이거 속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유튜브 채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꼭 여셔가지고요. 이거 영상 좀 나갈 때쯤에 여서라서 밑에 댓글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 저 아닙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의 저자이신 우용표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